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홍준표 시장이 최근 다녀온 해외 출장 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TK 신공항부터 후적지 개발 그리고 TK 정치권과 이슬람 사원 갈등까지 여러 대화가 오갔는데요. 백브리핑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우 본부장 백경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기자간담회 때 홍준표 시장이 나는 알고 갔고 같이 간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공항본부장이나 경제부시장에게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번 해외 출장의 핵심 목적은 TK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이었는데요. 즉 신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을 어떻게 두바이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담당자 누가 해외 출장에 동행했습니까? 일단 이만규 대구시의 의장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경원 대구시 운영위원장,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종헌 신공항 건설본부장, 네.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 배석주 공항건설단장 등이에요. 이게 약간만 첨언하자면 그 MBC 신공항 보도 관련해서 취재 거부 고소 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요때 시의회에서 의원들 이름으로 그 편파 왜곡 중단하고 성명서? 예.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 첫 번째 이 대표하는 이름이 정경원 그렇죠. 이름으로 나갔고 몇 시간 뒤에 그 수정된 성명서는 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만규 의장으로 나갔죠. 예. 그 이제 해석하자면 홍 시장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종헌 정장수 본부장은 이게 홍 시장 최측근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본부장이라 부르고 조직도에는 특보라고 그 표기하는 이상한 직책을 가진 두 분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첨언하자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할 때는 특보라고 하고 실제로는 본부장을 적용한 이런 아이러니한 인사의 주인공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홍 시장은 그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소요되는 돈이 한 30조가 된다고 했는데요. 특수 목적이라고 불리는 SPC를 구성을 하고 SPC에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은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에 참여를 못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SPC가 이제 뭐냐라고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네. SPC는 이게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네. 그런 걸 얘기하고요. 화천대유도 SPC사입니다. 아, 대장동을 한 그렇죠. 화천대유. 예. 이게 이제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를 따내가지고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 좋은 일이죠. 30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100조가 됐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공항 건설은 기본적으로 그 신공항을 먼저 짓고 네. 그 다음에 동촌에 있는 비행 장터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업이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면 위험성도 따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PC에 이제 참여하라는 거는 이 위험 부담을 더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자본을 조금 먼저 내고 후적지 개발해서 조금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SPC사가 가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와, 그러면은 그 참여한 기업들은 그냥 쫄딱 망하는 거네요. 아이고 망하다라는 거 기도하는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수익을 얻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런 위험 부담을 이제 떠안으면 내가 공사 줄게 이렇게 네. 얘기한 거고 또 SPC사에는 은행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예. 이제 은행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대구은행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대구은행도 이 긴 시간 동안 자본을 이제 이게 투자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참여 안 하면 또 미운털이 박혀요. 그렇죠. 대구은행은 좀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계산을 많이 두드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역 기업들은 더 눈치가 보이는 그렇죠. 계산기를 정말 오랜 시간 장고 끝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바이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한 건 오일머니가 아니라 각종 규제 해제 그리고 외자 유치 이런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중동 국부 펀드와 부자들에게 설명회를 열어서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을 사게끔 유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수성구에 있는 작디 작은 수성 알파시티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광활한 후적지에 두바이 방식의 개발
현실성이 있습니까?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는 그 대구공항 후적지를 그 글로벌 관광과 그 상업, 그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뭐 저는 일단 그 계획은 정말 글로벌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상만 해도 진짜 네. 못 칠 것 같습니다. 예, 24시간 잠들지 않는다는 그 두바이 방식을 염두에 두고 먼저 그 금호강 물길을 활용해서 글로벌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반도체,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ABB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네. 뭐 하나 또 더 붙여서 그 UAM 도심 항공 교통 있잖아요. 예. 신교통 수단도 도입해서 그야말로 이제 홍 시장이 공약한 미래 신산업 5개가 이게 다 이제 집적이 되는 거예요. 네. 과연 이게 그 공공주도 사업으로 지금 사업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성사될지 안 될지 곧 드러나겠지만 네. 일단 저는 민선 8기 대구시의 원대한 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군공항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네. 넓은 규모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그 광활한 후적지에 한 6개, 7개 섹터를 나눠가지고 뭐 최첨단 산업지구, 그리고 첨단 의료지구,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을 나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금호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싱가포르 유명한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나 베이 샌즈. 이게 만약에 또 금호강 주변에 이렇게 딱 건설이 된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한번 저도 응원하면서 그런 멋진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이번 후적지 개발의 핵심은 특별법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현재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아닌 내년 총선 때 새로 뽑히는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그 홍 시장님 그 경선 나왔을 때 경선, 대통령 네. 후보 경선 나왔을 때 한 명만 지지 선언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판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당연히 이제 마음 속에서 네. 안 좋아하는 거죠. 제발 바뀌어라 이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그 또 한편도 홍 시장 그 국회의원 할 때 무소속으로 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소외됐다라는 자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무소속이란 말은 국회의원 때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아시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 내가 무소속이고 이분들 국민의힘이에요, 다. 네. 그러면은 이제 딱 봤을 때 자기하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을 수 있고 당 뭐 이렇게 행사할 때 못 가는 거고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어떤 갈등의 씨앗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나라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이게 특별법 계속 이러는데 예. 아니 무슨 행정을 이렇게 계속 특별법만 만들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특별법의 핵심이 규제 프리존입니다. 규제를 다 이게 없애겠다라는 약간 거예요. 좀 자유구역처럼.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외자 유치하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그 두바이 형식이라고 해요. 이게 두바이가 이제 규제 프리존을 하고 네. 그러는데 두바이의 그 파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파업하면요. 두바이는 파업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진짜 불법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쫓겨나요. 아, 그 다음에 그 두바이가 외자 유치할 때 자금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검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 두바이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피아가 세운 마천루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야, 마천루라 하면 이제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두바이에 정말 수없이 랜드마크들 예, 안에 이제 빌딩들. 들어간 외자가 네. 사실은 그 자금 출처를 안 물으니까 네.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미국 금융위기 아시죠? 네. 미국 금융위기에 그 가장 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 그 두바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8, 9년도 네, 리먼 그때 브라더스 때. 네. 외국 사람들이 다 공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자동차를 다 버리고 왔어요. 그게 공항에 버린 자동차만 수천 대였다고 합니다. 와, 두바이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예. 이런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여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뭐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 때도 이런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 두바이가 상당히
그 취약한 경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구조인가요?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런 형식이 맞냐라는 근본적 질문도 필요합니다. 참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뭐 불법 자금은 스위스 은행 이런 쪽으로 많이 뭐 유통된다고는 들었지만 예. 이 두바이에도 검은 돈이 있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겁나기도 합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서 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취재 뒷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백브리핑 시간에선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이고 가벼운 이런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진짜 백현욱 기자께서 뭐 논문도 찾고 또 김태보 본장도 기사 찾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다른 좀 이야기로 할 텐데요. 홍준표 시장이 신공항 건설 그리고 후적지 개발을 내세우면서 일단은 글로벌 대국으로 나아가려면 북구 대연동 이슬람 사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홍 시장이 그 지금 시점에서 그 이슬람 사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 자기 이미지 정치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대법원에서 이슬람 사원 지어도 된다고 판결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는 6월쯤 그 건물이 완공이 된대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슬람을 옹호하더라도 그 정치적으로는 불리하게 그 없다는 게 자기 판단이었고 무엇보다도 홍 시장 캐릭터가 뭡니까? 강경 보수잖아요.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이슬람까지 이렇게 포용하는 발언을 하면 본인 스스로가 좀 합리적 보수다.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포용하는 정치 네네. 이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네. 모든 세계적인 뭐 정식 종교든 네. 뭐 일명 말하는 비정식 종교든 네. 모든 거를 포괄해야 된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또 신천지도 있고 이런 네. 것들도 좀 내포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해결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네. 대구시가 승인해 준 게 아니다. 뭐 승인해 준 건 북구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구청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 한 발 빼고 북구청이 대구시에 협조 요청을 하면 그때 나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북구청이 협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북구청은 지금 되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 상황이 놓여 있고 네. 이 홍 시장이 장황하게 종교의 자유를 얘기했었어요. 그때 간담회에서. 그리고 이제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요 이유가 뭐냐면 북구청이 건축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고 북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북구청이 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권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질문의 요지를 보면 대구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 대단하신데 구군이 있어요. 음. 근데 구군의 권한이 있는데 그 대구시가 그 6월달 인수위원회 때부터 네. 이걸 풀겠다고 이게 일요일 날 월요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우리 홍 시장님 뚝심 있게. 근데 권한이 없는 거를 대구시가 밀어붙였고 구군은 따라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슬람 그 건축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이율배반적 행동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을 7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선 넘는 시정 운영 맞습니까? 어떤 것은 이율배반 시정행정. 제가 한 글자 좀 짧게 단축했기 때문에 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날 기자간담회 때는 뭐 TK 신공항 건설 그리고 후적지 개발, 또 이슬람 사원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디지털 혁신 거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지역으로 대구와 부산 두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3년간 국비 63억 원, 지방비 현금 63억 원과 현물 39억 원까지 총 102억 원을 들여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는데 국비 유치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홍준표 시장의 목표는 사실 2030년까지 이 디지털 혁신 생태계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수성 알파시티를 국내 최대 규모의 ABB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3년간 받는 국비 63억,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너무 비교되는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김태호 본부장께서 완전 깊이 아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깊이 취재한 만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됐다라는 거는 그럼 과연 2030년, 2040년
이후에 이 지역 산업 구조 생태계가 디지털 산업으로 이제 전환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짚어보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게 이제 ICT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거 해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2021년 2년 전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이 이제 ICT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뭐 ABB라고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여기에 뭐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 ABB인데 여기 이제 블록체인까지 네. 이제 블록체인이란다 메타버스까지 포함해서 그 산업 비중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 과기부가 네. 따져봤는데 그 전국 평균이 한 4% 정도 된다면 뭐 우리는 그래도 대구가 좀 경제가 좀 이렇게 힘들지만 대도시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이 되고 한 3년 정도 한 63억 원 정도 주는 건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그래도 뭐 첫 술부터 배부른 게 있습니까? 차근차근 밟아 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뒤에 미래를 담보를 하려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7억 원짜리 용역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커요. 우리가 보통 홍시장 취임할 때 2조 2천억이라고 이야기했던 요게 네. 이제 좀 사업 규모가 정리가 되고 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1조 4천억짜리 네. 1조 4천억짜리 지금 용역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인프라 자체가 지금 좀 빈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를 하려면 우선은 그 국비를 좀 받아서 예타 사업을 통해서 먼저 데이터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도 육성시키고. 데이터 센터도 좀 네. 유치를 하고 뭐 기업도 유치하고 또 혁신 인재도 키우려면 이 세 가지가 결국 인프라잖아요. 네. 기업이 와야 되고 인재가 커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있으면 좋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 할까요?라는 그 노하우를 네. 좀 용역 사업을 통해서 좀 적어주세요. 네. 라고 한 게 이제 8월달에 결론이 나요. 그럼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다시 과기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예타 신청하겠죠. 네. 그럼 예타를 신청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보완이 돼야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떤 그걸 맞춰서 가장 대구에 적합한 ABB 산업 어떤 발전 계획이라는 예타 사업은 솔직히 그 과기부에서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예. 그러려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기자 간담회가 열린 날 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기자들 뭐 또 시민분들 상대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자,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는 그 주민분들이 설명 없는 주민 설명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결국 그 설명회는 파행을 맞았는데요. 자, 그런데 기자간담회 때 홍 시장에게 어떤 한 기자가 이 가창 편입 문제를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대구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기자들이 왜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기자가 본인 사명감이 있는데 언론의 기능도 있고요. 그러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반대하는 시민분들의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란 말입니까? 이게 역으로 주장이 가능해요. 홍 시장 말은. 네. 그 기자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사업을 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행정력 낭비하고요. 그 예산 낭비하고 주민들 분열시키고 이런 일을 왜 벌이냐는 질문이 가능해요. 기자도 관심 안 갖는데. 네. 근데 이게 그 우리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 불러서 기자들이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이 이야기가 뭔가 좀 지침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 보도하지 말란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이제 언론에 계속 보도하면 너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게 그 90% 가창면민들이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편입에. 이게 보니까 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 한 10% 차이 나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편입시켜 버리면 엄청난 분열과 갈등,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기자도 관심 안 가지는데 안 가져야 되는데 왜 하는지 이게 되물어 봐야 되고. 언론적인 문제가 네. 그것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창면에 제가 그래서 혹시나 우리 홍 시장이 가창면에 땅이 있나 싶어가지고 재산 보니까는 가창면에 땅도 없고 네. 대구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저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백브리핑 시간에서는 지난 화요일 최근 홍준표 시장이 해외 출장 다녀온 그 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시장의 5월 간담회 총평을 두 분께 듣겠습니다. 그런데 급습 제안 드립니다. 4글자 또는 5글자로 한번 제안해보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글자처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홍준표 시장의 5월 기자간담회 허황된 꿈 4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백경록 기자. 조용했어요. 그게 아. 4글자가. 아니요. 아, 이거 5글자로 다섯 글자라고 하라고 다섯- 했지 않나요? 너무 막 4자 5자. 4자 5자 음. 상관없습니다.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하니까. 이게 우리 홍 시장이 외국 순방 갔다 오는 동안 네. 대구가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시민들 잘 살고 있고요. 이야. 왜? 여러분 방송 사고 신자라겠지만 정말 조용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해답이네요. 그다음 마지막 김태 본부장께서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용, 두, 사, 미. 왜 그럽니까? 제가 오늘 그 백브리핑 하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예. 그 수성 알파시티잖아요. 예. 그게 단 3가지예요. 그 지금 디지털 혁신 거점이 지정됐다 하니 이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3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1조 4천억 예타 사업이 그거예요. 이게 우리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 가장 핵심인데 첫 번째는 그 클라우드 같은 그런 어떤 기업 네. 이 유치를 해야 돼요. 유치해야 유치를 된다. 해요. 두 번째는 어쨌거나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유치에 데이터 센터가 꼭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구시가 늘 주장하는 혁신 인재, 이건 이제 키우지만은 그래도 그 고급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일단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이 3개가 아마 제가 늦어도 뭐 내년까지는 예타를 신청한다 안 한다 신청하더라도 어느 정도 걸개걸음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가 미래를 접목해 보면 저는 이제까지 그 홍 시장 경남도지사 때도 그 진해 글로벌 파크텐드에 한번 제가 용두사미를 받기 때문에 네. 그게 재판이 안 되기를 좀 바라면서 약간 쓰는기는 끼었지만은 좀 잘 되길 바래요. 네, 오늘 백브리핑 시간에만 말씀드린 것들이 두바이처럼 현재 대구공항에 수많은 빌딩, 엄청난 화려한 빌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상상해보고 금호강 물길에 정말 수변공원처럼 수변도시가 구성되고 정말 또 높은 빌딩과 화려한 불빛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대구시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셨다면 댓글로 4글자로 홍준표 시장의 5월 기자간담회를 표현해 주신다면 제가 좋아요 꾹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